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송의달입니다. 여러 가지 제가 오늘 드릴 메시지가 있습니다만 간단히 미리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트럼프 2기 시대가 개막한 지가 취임일 기준으로 하면 59일이고요. 당선일 기준, 그러니까 11월 6일 작년부터 하면 한 134일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느끼듯이 트럼프 사실 벌써 한 3, 4년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어떻게 보면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죠? 매일 하도 떠들고 뉴스에 나와서 그런데 근데 최근에 보면 다시 우리나라에서 이 트럼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역시 트럼프는 도만하는 양아치 대통령 아니냐 이런 식의 인식이 저는 그런 이 트럼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그게 뭐 진실을 보는 부정적인 인식이면 좋지만 편견이나 선입견이라든가 우리 자체적인 시각이 아니라 외국의 시각을 그냥 그대로 보는 시각이라면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거는 한미 관계를 안 좋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익에도 결코 유리하지 않다. 한국이 점차 중국화되는 길로 가는 것이다. 중국화된다는 것은 우리가 중국 속국으로서 삼류 국가가 되는 겁니다. 중국이 1등, 2등은 홍콩, 대만 이런 데고 3등은 한국입니다. 이렇게 삼류 국가가 되지 않으려면은 트럼프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또 중립적으로 보면서 어떻게 이 트럼프 2기 시대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할 것인가, 위기라고 하는데 이것을 기회로 만들 것인가, 이런 우리 나름의 어떤 주체적인 목적의식과 또 비전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맥락이고 그것을 우리가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이따가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전반부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이 오해 이런 걸 조금 풀 수 있는 몇 가지를 한 제가 9개 정도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하여튼 트럼프는 일단은 이른바 터미네이터처럼 하여튼 탄압을 받을수록 억압을 받을수록 이 강력해지는 그런 면모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른바 미국에서는 테플론 도널드, 그 듀폰이라고 하는 미국 화학회사에 만든 테플론이라는 게 있죠. 그죠? 우리가 강철 섬유 같은 이런 면이 있는데 사실은 재임 중에서 대통령으로서 탄핵 소추를 2번이나 당한 거는 미국 역사상 처음이죠. 그죠? 그리고 69세 정치에 입문해서 70세 대통령 선거 한 번만에 됐습니다. 그리고 90개 범죄 혐의도 받고 있는데 어쨌든 트럼프는 될 때마다 이렇게 강력해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3월 4일 날 미국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무려 1시간 39분 동안, 그러니까 99분 동안 혼자 서서 연설했습니다. 그때 미국 동부 시간으로 밤 9시부터 연설을 했어요. 그 11시 돼서 끝났습니다. 그 9시 20분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게 올해 우리 나이로 80세, 미국 나이로 79세가 되는 노인이 그만한 대단한 엄청난 열정과 체력 아닙니까? 타이거 우즈도 사실은 트럼프하고 70대 때 몇 년 전에 치고 나서 야, 이렇게 70대 노인이 장타를 치는 사람은 처음 봤다. 그리고 역대 오바마나 바이든이나 뭐 클린턴도 골프를 쳤지만은 이렇게 잘 치는 사람은 처음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래서 트럼프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트럼프는 이렇게 19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죠? 19권의 책을 썼고 그것도 60세 이후에 10권을 썼습니다. 물론 자기가 다 직접 뭐 저처럼 책상에 앉아서 또닥또닥은 안 썼습니다만은 이 구술을 해서 이 고스트 라이터라고 그러죠. 그죠?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만 어쨌든 60세 이후에 10권을 썼고 그 중에서 이 3권은 뭐 제가 영어로 읽지 않겠습니다. 이 3권은 트럼프의 어떤 정치적인 견해, 세상을 보는 견해, 또 정치적인 자기가 왜 정치를 하고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가 이런 데 대한 게 확실히 담겨 있는 이른바 제갈공명의 출사표 같은 책들입니다. 그리고 2009년에 나온 Think Like a Champion, 저 책은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나를 스스로를 어떻게 자기 개발을 했는가, 자기 혁신을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이 비교적 자세히 적혀 있는 것이 Think Like a Champion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트럼프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책들이 갑자기 뭐 대통령 되고 나서 아니면 대통령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전혀 아닙니다. 중국에 대한 거라든가 또 이 EU에 대한 거, 또 한국이나 중국, 일본에 대한 이런 것들, 한국이 더 많은 부담을 해야 된다. 나토가 훨씬 더 국방비를 많이 내야 한다. 이런 것들은 다 2000년에는 사실 좀 부족했습니다만 2011년 이때부터 거의 나왔습니다. 최소한 10년 이상 된 트럼프의 생각이 계속 일관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 물론 트럼프 1기 때 50억 달러까지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근데 그 얘기도 사실은 트럼프는 1989년부터 지금까지 125번 했다고 수미 테리 전 CSIS 선임 분석관, 뭐 지난번에 이 국정원 그 때문에 명품 가방 때문에 물러나긴 했습니다만 작년에 한국에 와서 제주 포럼에서 직접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렇게 일관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렇게 제가 뭐 이 자세히 설명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진짜 대중들하고 아주 친화적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진짜 이 뭐랄까 월드 레슬링 엔터테인먼트 WWE라고 하는데 뭐 대통령 되기 전에 2007년에 했었습니다만은 직접 올라가서 시합도 하고 진짜 시합에서 자기 이겨서 그 벤스 맥마건 회장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머리를 빡빡 깐 삭발식도 하고 그랬습니다. 당선되고 나서는 여기 앨런 머스크 보이죠? 직접 가서 벨트도 메고 이렇게 서로 했습니다. 이 서민들하고 또 평민들하고 직접 진짜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보통 미국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다 고고하게 절대 이런 데 가지 않습니다. 뭐 자동차 경기장 이런 데 절대 안 갑니다. 미식 축구 결승전 미국 대통령으로 처음 간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물론 이제 어렸을 때부터 부잣집에서 산 건 사실입니다. 화장실이 9개 있고 집이 23, 방이 23칸 있는 곳에 살았습니다만 트럼프의 아버지 어머니가 매우 근검검소했습니다. 트럼프 자기 첫 번째 책 거래 기술에서 보면은 나는 어렸을 때부터 1달러의 가치도 소중하게 배우면서 자랐다. 빈병도 팔고 신문도 배달하고 그렇게 해서 자랐다. 아버지는 진짜 이 나사 하나, 볼트 너트 하나도 아끼면서 살았다. 이렇게 직접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때 뭐 트럼프가 대통령 나오려고 거래 기술 자기 41살 때 쓴 건데 그때부터 거짓말 했겠습니까? 뭐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가 미국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트럼프를 처음 만났던 대통령 당선 확정되고 나서 2016년에 아베 총리가 갔을 때 이 모습입니다. 트럼프 타워 제일 꼭대기에 펜트하우스로 살고 있는데요. 모든 것이 황금색입니다. 지금도 대통령 되고 나서도 재선되고 나서도 백악관의 모든 것을 황금색으로 바꿨다고 하죠. 그죠? 사실 트럼프는 이 황제와 같이 뭐 최근에는 이 프랑스 의원이 네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황제와 같은 이 권위, 명성, 화려함 이런 거를 즐겨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이 윈윈이지만 트럼프는 윈윈이 아니라 I win. 내가 반드시 이겨야 된다. 상대방이 이기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다. 이것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자기 형성기, 그 부모가 특히 아버지가 아주 그렇게 냉혹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때부터 그렇게 살았습니다. 뭐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지금까지 구도 좋은 그 사람의 DNA가 되기 때문에 절대 유약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에너지가 뺏긴다. 강한 열정과 에너지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게 트럼프입니다. 요 밑에는 이제 트럼프가 그 레이와 천황, 새로 된 천황을 만나서 접견을 할 때의 모습입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트럼프의 이 허영심 또 화려함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잘 많은 어프로치를 했죠. 그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일본의 새로운 천황이 외국 정상을 처음 만나는 것 즉위한 다음에 트럼프를 초대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에게도 일본 옷 그죠? 딱 입게 해주고 해서 이렇게 하니까 진짜 트럼프로서는 아베 총리하고 너무너무 가까워진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 이시바 총리 만나고 또 그전에도 아소 따로 이런 사람 만날 때도 항상 트럼프는 딴 사람 얘기 안 합니다. 나의 멋진 친구 신조 아베가 그립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베 총리 부인이 아키 여사가 찾아가서 원래 1월에 그렇게 하니까 이시바 총리도 또 만나준 거죠. 2월 7일 날. 그래서 사실 이런 이제 어쨌든 간에 트럼프에게는 사실은 대놓고 맞서 싸워봤자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지난번에 젤렌스키가 그런 걸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죠? 2월 28일 날 뭐 여러 가지 항의하고 그러다가 결국 쫓겨났습니다. 뭐 그런 것처럼 우리가 트럼프를 상대할 때는 이 사람의 어떤 스타일에 사실은 잘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입만 열면 거짓말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사실 거짓말이 많습니다. 뭐 거짓말이라기보다 정확하지 않은 팩트를 많이 얘기하죠. 우리 여기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주한미군 숫자가 어떻다, 한국 관세율이 어떻다, 알래스카 LNG 사업이 수조 달러다, 우크라이나에 3,500억 달러를 지원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거 트럼프 이거 가지고 제가 몸담았던 조선일보에서 한 페이지에 걸쳐가지고 트럼프 거짓말한 걸 최근에 또 적었더라고요. 한 2주 전쯤에.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좀 웃었습니다. 야, 이거 트럼프가 원래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자기 40년 넘은 습관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정식으로 문제 삼아서 고치라고 한들 고쳐지겠냐. 이거는 사실은 트럼프에 대해서 I don't know nothing, I don't know everything, 그죠? I know nothing about 도널드 트럼프. 이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다 마찬가지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1987년 자기 처음 쓴 The Art of the Deal에 보면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를 놓고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의 이 환상을 가지고 게임을 한다. 나는 그것을 Truthful Hyperbole, 거짓이 없는 진실된 과장이라고 부른다. 그것이야말로 악의가 없는 형태의 과장이다. 그리고 이것은 프로모션을 하는 데 있어서 프로모션 이 흥행도 있지만은 성공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형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트럼프가 실제 숫자가 100이다 그러면 만으로 부르고, 그죠? 100억 달러면 수조 달러다. 이런 식으로 부를 정도로 과장을 하지만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자기는 협상이라든가 상대방과의 거래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당혹해 하는 거죠. 상대방이. 주한미군이 28,500명밖에 안 돼. 왜 4만 명이라 그러지? 거기서부터 틀렸잖아. 그거 가지고 몰두하는 사이에 트럼프는 그 의도를 가지고 오히려 그 협상에서 우위에 서고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트럼프의 DNA입니다. 1987년부터 제가 거의 40년 돼 가잖아요. 그 전부터 이제 뉴욕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면서부터 계속 이렇게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이거 만나서 이거 아닙니다라고 백날 얘기해봤자 트럼프가 별로 감동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Think Like a Champion에 거기에 보면은 내가 미국 사람들에게 권하는 첫 번째로 가장 권하는 책은 이 손자병법이다. 손자병법은 영어로 The Art of War입니다. War, 전쟁. 그런데 그래서 그 Art of War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 책 이름을 Art of the Deal로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이렇게 말을 했고 자기 실제 트위터나 이런 데 보면은 계속 이렇게 손자병법의 구절들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건 대통령 되기 전인데요. 지피지기 백전불태 그것을 영어로 표현한 겁니다. 트위터에 있죠. 2014년 8월 8일. 그죠? 순주는 손자의 중국말. 그것을 발음을 영어로 표현한 게 순주입니다. 근데 이 손자병법의 구절 중에 제가 여러 가지를 좀 몇 가지 인용을 해봤어요. 저 책에도 물론 몇 가지 사례를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자병법은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13계정으로 6천 여자밖에 안 됩니다. 한자를 보면 별로 길지가 않아요. 그런데 모든 고전이 그렇지만 사실 좀 음미해서 보면 상당히 재미있고 그런데 이 손자병법에서 이렇게 한 거 병자 궤도 능이 시지 불능 용이 시지 불용 하여튼 쉽게 말하자면 할 수 있는 것도 못하는 척하고 그죠? 이용할 수 있는 것도 하여튼 서로 거꾸로 가면서 상대방을 속이는 거다 이겁니다. 궤변할 때 궤자죠. 이건 어떻게 합니까? 대만 유사시에 과연 대만 해협에서 전쟁에 났을 때 지킬 것이냐 이런 물음을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도 계속 100일 넘게 몇 번 질문을 받았는데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절대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몇 번이나 3번 공식적으로 지킬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 말을 안 하겠습니까?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대만으로부터도 최대한 많은 협상, 돈이랄까 여러 가지 빨아들이는 거고 또 동시에 중국에 대해서도 어떻습니까? 트럼프가 되니까 뭔가 달라졌네. 우리가 트럼프하고 잘하면 뭔가 얻을 수 있겠네. 그런 중국에 대해서도 계속 환상을 심어주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거는 트럼프가 진짜 협상가로서 노련하게 상대방을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TSMC가 원래 600억 달러 정도, 65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고 그런데 1000억 달러로 높였습니다. 최근에. 가서 만났죠. 그리고 이것도 두 번째 이거 모공편에 있는 거 부전이 구린지병 선지선자야. 싸우지 않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싸움법이다 이것인데요. 최근에 대통령 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멕시코, 캐나다, 콜롬비아 아직 그린란드는 못했습니다만 다 전쟁 한 번 안 하고 다 자기 의도하는 목표 다 이루었지 않습니까? 말로서. 삼군과 탈기, 장군과 탈심, 병이 사립. 요 사자는 사기할 때 사자입니다. 그죠? 사기치다 할 때 사자가 저런 건데요. 이것도 뭡니까?
병사들에게는 사기를 빼앗고 장군들에게는 마음을 빼앗는 것, 그리고 병이라는 것은, 전쟁이라는 것은 사기로서 성립이 된다, 완성이 된다, 이런 말인데요. 어떻게 했습니까? 트리도 총리 보고 멀쩡한 G7 국가 회원국 국가 수반에게 51개 주의 주지사가 되는 게 어때? 계속 그 이야기를 했죠. 듣는 사람 어떻겠습니까? 트리도 총리는 진짜 황당하고 꼭지가 돌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뭐냐? 상대방의 여기 장군과 탈심이란 것은 상대방 장수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다. 마음 빼앗는 것이 뭐냐면 평정심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평정심을 무너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협상이 잘 되겠습니까? 아주 차분하게 계산적으로 해도, 냉정하게 해도 되지 않는 마당에 트럼프는 여기서 미리부터 이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선전자, 치인이 불치어인, 싸움에서 잘하는 사람, 그 전쟁에서의 전문가, 엑스퍼트는 상대방에게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이지 상대방의 의도에 자기가 말려들지 않는다 이거죠. 트럼프는 모든 것을 자기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이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강대한 미국의 국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바이든 같은 경우도 똑같이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국력을 갖고 있었으나 세계에서 바이든은 이 세상을 주도하지 못했습니다. 중동 문제라든가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항상 바이든은 어땠습니까? 질질질 끌려갔습니다. 빈살만 그 사우디 왕세자 만나고 나서도 합의를 했는데 돌아가자 말자 하루도 안 돼가지고 빈살만이 없던 일로 하는 것처럼 완전히 개무시했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에게는 그게 통하지 않죠. 트럼프를 이렇게 자기 페이스, 자기 의도대로 끌고 가겠다는 게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트럼프는 돈도 많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생략했습니다만 2017년 1월에 취임할 때만 해도 31억 달러의 개인 재산이 있었고 대통령 4년 동안 하면서 1달러, 한 달에 1달러 그거는 공식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고 나머지 급여는 거의 40만 달러 돈을 5억 원이, 5억이 아니죠. 그렇죠. 5억 원이 넘는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4년 내내. 돈도 많고 셀럽으로서 MBC 텔레비전의 미국의 그 어프렌티스 프로를 14시즌 동안 해서 방송 출연료, 진행료로만 2억 달러를 번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그런 사람이 돈도 많고 또 가족도 3남 2녀 다 잘 키웠습니다. 2명은 워튼스쿨, 장남 주니어와 장녀 이방카는 워튼스쿨 졸업하고 딸하고 아들 차남 차녀는 조지타운대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막내 베로는 지금 뉴욕대 다니고 있죠. 키가 2m 5cm가 되고. 근데 이렇게 돈도 명예도 가족도 다 잘 키웠는데 왜 이렇게 미국에 굳이 대통령이 되려고 죽기 살기로 하겠습니까? 나이도 우리 나이로 80인 사람이 1946년 6월 14일생인데 그죠? 그거는 저는 트럼프가 이런 미국에 대한 애정 또는 자기의 어떤 더 큰 공적인 데 대한 헌신을 하려고 하는 의도, 의지 그런 게 없으면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트럼프를 그냥 제가 홍보대사도 아니고 트럼프 만나 악수한 적도 없습니다. 단 눈 한 번 마주친 적 없습니다만 제가 그렇다고 궁예처럼 독심술의 대가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쭉 봤을 때 트럼프에게는 이런 메시지가 있고요. 제가 늘 핵심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저거 트럼프의 11월 6일 날 작년 새벽에 한 이 빅토리 스피치의 핵심 내용이 저는 이거다라고 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에 제가 강연을 하거나 유튜브 할 때도 이 얘기를 몇 번 했는데 every single day I will be fighting for you with every breath in my body. 그죠? 그 다음에 I will not rest until we have delivered the strong, safe and prosperous America that our children deserve and you deserve. This will truly be golden age of America. 그랬는데 트럼프가 백악관 홈페이지를 1월 20일 날 정오에 취임한 다음에 그날 오후에 바꿨는데 그 밑에 제가 한 구절을 그대로 옮겼더라고요. 제가 이거 실어달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이 백악관 홈페이지에 Every single day I'll be fighting for you with every breath in my body 있습니다. 뭡니까 이게? 내용을 보십시오. 자기는 매일매일은 물론이고 하루 중에 호흡을 할 때마다 나는 여러분들, 미국과 미국 국민들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강하고 안전하고 번영하는 미국을 이룰 때까지 나는 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미국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이 가질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미국의 황금 시대를 하겠습니다. 그 목표, 그 일념으로 지금 트럼프는 열심히 진짜 쉬지 않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트럼프는
이 과거의 윈스톤 처칠처럼 서방의 기독교 문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웨스턴 시빌라이제이션, 그 중에서도 크리스티애니티 이런 데 대한 이 관념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닉 애담스라는 사람은 2020년에 트럼프 앤드 처칠 Defenders of Western Civilization 이런 책을 썼습니다. 서문은 이제 뉴트 깅리치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장이 해줬고요. 그 다음에 저거는 2024년 작년에 나온 데이비드 생거라고 미국 뉴욕타임스의 외교안보 전문기자. 뭐 저분도 한 1960년생이니까 그 64세, 5세가 되는데도 다른 거 뭐 국장, 부국장 이런 거 안 하고 전문기자로 워싱턴 지국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에도 뉴 콜드워인데 뭐냐면 China's Rise, Russia's Invasion and America's Struggle to Defend the West입니다. 서방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근데 서방을 지키는 것이 단순히 서방을 뭐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지키겠다는 게 아니고 서방의 기독교 문명의 본질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 본질이 뭡니까? 이슬람의 범람 또는 이민자들의 급증, 다 이민자들이 비기독교죠. 그리고 이 뭐랄까 DEI 그죠?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그리고 워크 문화, 그 여러 가지 이제 동성애라든가 그죠? 트랜스젠더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기독교 문화와 문명의 걸 파괴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시리아의 기독교 난민을 보호해 주는 건 오히려 러시아입니다. 독일은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JD 벤스가 2월달에 뮌헨에 가서 영국, 독일, 뭐 이렇게 여러 프랑스 다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서유럽이 우리 기독교의 그리고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가치를 펀디멘털 밸류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라고 거의 이렇게 진짜 비판을 대놓고 했었죠. 사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트럼프 시대 또 트럼프 2기가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야 자유민주주의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뭐 좌파나 우파가 뭐가 있어? 다 똑같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과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양극화도 단순히 그냥 권력 쟁탈전이 아닙니다. 우리와 달리 미국이나 또 서방에서는 이런 가치의 문제가 진짜 핵심 테마가 되고 있습니다. 가치관.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냥 뭐 자유민주주의 다 똑같은 거다 이렇게 하고 이렇습니다만 실제로 최근에 한국에서 벌어지는 것도 체제 전쟁의 면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걸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됩니다. 라이트닝 스피드, 천둥치는 번개와 같은 속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대통령이 직접 할 수 있는 행정명령, 그죠? executive order 숫자가 이렇게 급증을 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가 한 숫자 자체에 나와 있습니다. 취임하는 당일날부터 밤에도 집이 아니죠. 좀 백악관에서 이렇게 이걸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체육관에서도 하고, 뭐 어떤 대단히 열정적인 면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뭐 쇼라고 하면 과연 볼 것이냐? 저는 쇼가 아니고 진짜 자기의 어떤 그런 마음 속에서 끌어나오고 있는 열정 이런 게 없으면 못할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느긋하게 첫날 그냥 이 샴페인 마시고 기분 좋게 이렇게 하루 지나도 아무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물론 트럼프는 아까 제가 생략했습니다만 술, 담배, 마약, 도박 평생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주색 잡기 중에서 뭐만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트럼프는 이 현재까지는 뭐 한 92개를 했습니다만 제가 어제까지 확인해 보니까 43일 동안에 82개의 행정명령을 했는데 이거는 다른 모든 역대 대통령들을 압도하는 것이고 80년 전 그러니까 이 프랭클린 딜라노 루스벨트 2차 세계대전 때 가장 많이 또 오랫동안 대통령 했습니다만 그 루스벨트 대통령 이래로 80년 만에 가장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가장 많이 행정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물론 이제 너무 긍정적인 평가가 많긴 합니다만 이거는 뭐냐면 CBS 뉴스가 방송이 유고브란 여론조사 업체하고 같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3월 4일 날 그 연설을 한 다음에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서 한 다음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 우리 생각하는 것과 달리 그 정부 지출, 정부 규모를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것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대해서 그리고 관세 문제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은 이렇게 지지가 훨씬 높습니다. 사실은. 물론 요거는 이제
방송을 보고 난 핵심 지지층들이 또 많이 응답을 했어요. 이거보다는 한 10%포인트는 깎아도 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하더라도 최소 절반 이상은 여기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자주 등장하고 있는 표현들, 그 기사의 제목들을 보면은 트럼프 하는 게 다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미국 사람들 반대하고 서방도 반대하고 트럼프는 금방 쫓겨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언론에 표시되는 것만 보면.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 뭐 이것도 역시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죠? 간단치가 않은데 트럼프 시대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이 미국이 전 세계에 봉사하던 시대가 끝났다.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서커, 특히 엉클 서커라고 합니다. 원래 미국은 엉클 샘이잖아요. 그죠? 엉클 샘인데 자기는 SAM이 아니고 SUCKER. 한국말로 하면 호구입니다. 호랑이의 입인데요. 우리 한글 찾아보니까 남 좋은 일만 해주고 자기는 바보 같은 사람을 호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호구짓 했다 그러는데 자기는 더 이상 호구 노릇, 미국이 세계의 호구 노릇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이 군사적으로 또 안보적으로 모든 비용을 많이 내고 사실 EU라든가 나토만 해도 거의 미국, 중국, EU 마찬가지로 3대 경제권을 이뤄서 잘 사는 나라고 미국으로부터도 무역 흑자를 많이 내는데 나토 회원국 32개국 중에서 2% GDP 2%를 내는 나라가 9개 나라밖에 안 돼요. 10나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나토가 방위비를 많이 늘려라. 또 심지어가 아니라 일본도 늘리고 한국에 대해서도 당연히 더 늘리라 할 겁니다. 그렇게 이제 방위도 공짜가 없다.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게 공짜로 올라타는 거. 프리 라이딩 그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 경제적으로도 미국이 관세가 3%로 전 세계 뭐 제일 낮았는데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 미국으로 물건을 팔려면은 응당한 값을 내라. 그래서 관세를 높이겠다는 거죠. 똑같이 상호 관세, reciprocal tariff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트럼프의 미국은 세계에 봉사하는 이 나라가 아니고 똑같은 normal great power 그리고 unipolar great power가 되겠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모든 다른 나라와 동맹이 끊어져도 자기 혼자 미국은 잘 살 수 있다는 사실 자신감이 있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JD 벤스가 지난번에 뮌헨에 가서 그랬죠. 마을에 새로운 보안관이 왔다. There is a new sheriff in town under the leadership of Donald Trump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방해는 유럽이 책임져야 한다. 지금 현재 그렇게 돼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면서 JD 벤스 마찬가지로 동맹도 과거에 아무리 오래된 동맹도 특별한 기여를 해야만 동맹의 대우를 해준다. 이거는 이제 우리 뭐 정치 외교학 하신 분 잘 압니다만 국제사회에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 뭐 영국의 로드 파머스턴 경이라는 분이 말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연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한국은 과거 이제 이 1950년 6.25 전쟁 때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부터 얼마나 많은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죠? 경제 원조, 군사 원조 많이 받아서 박정희 대통령이 1961년 5.16을 했을 때 쓴 책을 보면은 국가혁명과 나를 보면은 1960년 당시 우리나라 4.19였을 때 우리나라 국방비의 70%가 미국의 원조, 그 다음에 전체 정부 예산의 50% 이상이 미국의 경제 원조 이런 나라였어요. 사실은 물론 그 이후에도 70년대까지도 계속 그런 상태가 됐었죠. 그러나 뭐 그뿐만입니까? 자유무역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많은 그 무역으로도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미국이 짜놓은 그 옛날에 브레튼 우즈 체제, 가트 체제, WTO 체제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제일 많은 진짜 이득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제 그런 시대가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단적으로 한국은 2023년과 24년 두 해만 보더라도 미국으로부터 1,000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올렸어요. 23년에는 444억 달러 무역 흑자였습니다. 물론 뭐 한국산 제품들이 그 중간재, 예를 들어 뭐 현대차, 삼성전자 뭐 그런 여러 가지 부품들을 보낸 것도 있어요. 한국 회사로 보낸 거. 그에 대해 수출 물량을 잡힌 것도 있지만 어쨌든 흑자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 미국에서는 이 한미 FTA도
제재 협상하든가 아니면 터미네이트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사실 그럴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물론 한국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그래서 이 미국에서 지금 이제 트럼프가 하는 관세는 여러 가지의 멀티 퍼포스, 다목적 카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4월 2일 날 어떻게 하느냐, 과연 한국에 대해서 또 여러 나라에 대해서 아마 할 거로는 예상이 됩니다만은 이렇게 관세의 문제는 계속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세 폭탄 그리고 이 한국에 대한 군사 방위 공약 이런 것이 모두가 약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걸 하려면은 한국이 상응하는 기여를 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우리가 기회를 삼는다면은 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막 언론에 많이 나왔죠, 그죠? 이 미국의 조선 산업 부활에 참여해 달라. 또 뭐 함정이라든가 상선 이런 것도 그렇고 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이런 거를 이제 일단 트럼프가 바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그 미국 지난번에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서도 말을 했었고 또 조선산업협력은 트럼프가 작년 11월 8일 날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해서 먼저 부탁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걸 협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이 LNG 프로젝트는 저 알래스카 북부에서부터 남부까지 이 1300km의 가스관을 연결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사실 매우 힘든 사업입니다. 이게 뭐 단순히 걸리는 거다. 몇 년이나 걸려요. 생산 목표가 2029년이니까 지금 착공을 하고 내년에 한다 하더라도 거의 트럼프 대통령 임기 끝난 다음에 이제 될 거기 때문에 사실은 매우 지난한 사업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마찬가지로 조선 산업도 마찬가지죠. 미국에는 거의 생태계가 파괴되어 있어 가지고 생태계가 괴멸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이 하더라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 우리 하나에서 오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억 달러를 주고 필라델피아에 필리 조선소 인수했지만은 저거 인수한들 뭐 합니까? 뭐 근로자도 없고 아무런 노하우도 없고 다 그런데 사실은 매우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리고 MRO 사업 이걸 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이 하와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기를 바라지 한국에서 거제 조선소 이런 데서만 많이 하기를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게 얼마나 큰 득이 될지 알 수 없으나 그 알래스카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저의 관점은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이게 영국 속담이란 말도 있고 뭐 어디 속담이라고 그러는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일본은 물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하겠다라고 이시바가 2월 7일인가에 직접 그 트럼프와의 회담에서 밝혔어요. 자기들은 어려운 걸 해주겠다. 사실 일본도 하기로 했는데 한국이 못할 능력과 이런 건 없습니다. 또 리스크가 나눠졌습니다. 그런 게 있고 또 두 번째는 저는 이 트럼프가 지향하는 바가 제가 오늘은 뭐 신강에서 생략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것이 국내적으로는 이 미국의 잘못된 문화, 잘못된 이런 것을 고치겠다. 뭐 이 글로벌리스트 또는 워크 폴리티컬 커렉트니스 이런 것도 있지만은 대외적으로는 미국을 가장 강력하게 위협하고 쫓아오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추월도 하고 있는 뭐 AI라든가 양자 컴퓨터, 우주 이런 데까지 중국을 확실한 경쟁 대열에서 탈락시키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가장 큰 경쟁 상대, 추격 상대, 위협국이 중국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물리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트럼프의 구상은 우리나라에 절대 불리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잘 아시는 대로 중국은 거의 모든 업종에서 한국을 위협하고 또 위협이 아니라 지금 많이 추월해 버렸죠, 그죠? 이 표에 있습니다만 뭐 2차 전지, 반도체, 제조용 로봇 또 모든 것들에서 보면은 중국은 최근 10년 동안에 세계 시장 점유율이 팍팍팍 올라갔습니다만 한국은 중국과 가장 많이 제조에 비해서 겹치고 있는 나라입니다. 경합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인데 한국은 거의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우위에 있는 메모리 반도체도 중국의 CSMT 등등 이런 회사에 의해서 점점 우리가 점유율이 떨어질 게 거의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중국 견제, 중국을 경쟁 반열에서 아예 탈락시키겠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죠? 쉽지 않고 트럼프 지금 뭐 되고 나서도 중국에 대해서는 시진핑에 대해서도 좋은 소리만 하고 아무런 싸우지도 않고 정작 동맹국들하고만 싸우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거는 제가 다음에 뭐 기회가 되면 질문을 하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트럼프는 현재도 지금 모든 것을 중국과 싸우는데 집중해서 연결돼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트럼프의 이렇게 중국 견제, 중국 봉쇄를 통해서 한국은 오히려 트럼프를 같이 파트너로 하고 같이 도와주고 같이 원팀이 돼가지고 한국의 제조업을 더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이 그냥 한국이 우리 제조업도 잘하고 그러니까 트럼프 형님 우리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합시다. 절대 그렇게 트럼프는 오케이 이렇게 안 합니다. 한국이 그럼 너들은 미국을 위해서 뭘 해줄 건데? 당연히 묻잖아요. 그죠? 그 거래에 뛰어난 사람인데 give and take를 하죠. 한국이 그럼 미국에 무엇을 줄 것이냐? 그리고 한국은 무엇을 가져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판단과 또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뭐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알테시를 비롯해 가지고 모든 것이 이 한국이 중국화, 중국의 공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의 공습이 아니라 경제와 생활 모든 것에서. 저도 작년 말에 겨이 중국산 집에 청소기, 로봇 청소기를 했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하도 저게 좋다 그래가지고 억지로 샀는데, 저는 집안 자체에 중국 제품 들어오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긴 한데 저는 이런 앱 하나도 설치 안 하고 있습니다. RTC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뭐 주로 쿠팡을 이용하지.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에서 뭐 여러분들 뭐 가끔 이렇게 저는 시내버스나 아니면 그 마을버스 타는데 지금 중국산 진짜 많습니다. 딱 타보면 중국산 시내버스와 중국산 마을버스가 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에게 매우 불편합니다. 근데 어쨌든 점점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한국이 그렇게 해서 한국이 중국의 하층국가 또 정치적으로도 주권이 없는 삼류국가가 되는 것이냐. 그러지 않고 한국이 오히려 자유, 민주, 국제 진영에서의 하나의 중심이 돼서 이 공급망을 새로 주도도 같이 하고 린치핀이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통과할 때는 이제 물론 트럼프의 약간 그걸 맞춰줘야죠. 비위도 맞춰주고 그런 것이 역겨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잠시 동안의 부끄러움, 잠시 동안의 수모가 두려워서 트럼프하고 싸운다? 돌아오는 게 과연 뭘까요? 아무 없습니다. 싸워봤자 소용없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계속 뭐 100년, 200년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4년 후에는 새로운 트럼프 키즈들이 온다 하더라도 트럼프보다는 그렇게 이 블로핑, 협상, 뭐 위협과 공갈 거기에 능한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잘 그걸 위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단련시키는 기회다, 담금질을 하는 기회다 생각을 해서 트럼프를 잘 활용을 해야겠다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제가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뭐 이건 이제 군사적인 얘기는 잘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이걸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트럼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은 뭐 제조업이라든가 뭐 돈이 많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사실 한국의 이 군사적인 지정학적인 지오폴리티컬 또는 밀리터리한 이 가치로서의 존재입니다. 지도를 제가 많이 줄였습니다만 사실 한국은 이렇게 중국이 자국 방어선으로 하고 있는 게 도련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일랜드 체인, 도련선, 섬들을 쭉 연결해 놓은 건데요. 중국의 목표는 2049년까지 이 퍼시픽 오션, 녹색에 있는 하와이를 연결하는 3도련선까지 진출을 해서 이 태평양을 동과 서로 동쪽은 미국, 서쪽은 자기들이 갖는 것이 중국의 목표입니다. 근데 중국이 이런 뭐 태평양만 반 가지면 괜찮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태평양의 절반 서쪽을 갖게 되면은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또 인구도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 중국이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은 2등 국가, 2류 국가가 되는 거고 중국이 세계의 패권 국가가 돼서 이른바 중국몽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1도련선과 2도련선도 돌파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도련선이 그 대한해협부터 대만까지 쭉 내려가는 필리핀까지 연결하는 거고 그 다음에 2도련선은 뭐 괌이라든가 이쪽으로 연결하는 건데요. 우리는 대한민국은 1도련선 안에 있습니다. 1도련선 안에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평택기지는 미국이 갖고 있는 최신, 최고, 최대 미군 기지입니다. 해외에. 그래서
사실은 근데 한국이 좀 더 이 중국에 대해서 견제하고 봉쇄하는 군사적으로 역할을 해주기를 트럼프 측은 바라고 있습니다. 실제 그거는 뭐 저의 상상이 아니라 피트 헤그세스 새로 된 국방장관 그리고 정책 담당하는 최고 실세인 엘브리지 콜비 그 국방차관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피트 헤그세스가 최근에 오려고 하다가 또 한국 패싱했습니다만은 그런 요구를 할 것이 분명하고요. 그런 점에서 왜냐하면은 한국은 지금 2015년부터 미국이 주도로 벌이고 있는 항행의 자유작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행의 자유작전은 우리나라가 석유, LNG 가장 많이 수입하는 말레카 해협부터 해서 최단 코스가 대만을 지나서 필리핀 지나서 이렇게 오는 것인데 거기를 올해로 12년째 하고 있는데 한국은 지난 11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항행의 자유작전, 프리덤 오브 내비게이션에 참여한 적이 없어요. 거기에는 일본, 뉴질랜드, 호주 이런 아시아 태평양 국가는 물론이고 심지어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런 데까지도 와서 자기들 항공모함이든 항공모함급 구축함이든 이런 걸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한 번도 안 하고 있어요. 왜? 중국이 무서워서. 중국에 했다가 또 보복을 당할까 봐. 그러나 트럼프는 그렇게 해서 너 한국이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어중간하게 양쪽에서 다 이익을 얻는다? 절대 트럼프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아직까지 한국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대통령 현재 공석인 상태고 그래서 트럼프 쪽에서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트럼프의 마음을 가장 사로잡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반중 전선에서 한국이 단계적으로라도 참여를 늘려서 그렇게 해야만 한국이 you are truly my friend. 진짜 진정한 나의 친구구나. friend indeed. 그런 신뢰를 심어줘야만 한국이 다른 분야에서의 반도체든 AI든 우주 분야든 뭐 양자 컴퓨터든 또 뭐 이런 데에 대해서 경제적인 협력이 강화될 것이다. 첨단 기술을 원천 기술 이전받든가 하든가 이런 게 가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 이런 분은 한미 간에 기업 동맹도 해야 된다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우리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기업 동맹 꿈입니다. 깨몽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냉정하게 뭐 여러분들은 뭐 외교안보 이 전문도 아니시고 기업에 계시니까 그런데 그런 이런 우리가 서로 베이스를 알고서 세상을 보고 또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 사실은 이제 트럼프의 미국은 지금 현재 정부 강요들이 다 이제 상원 인준을 돼서 임명이 됐습니다만 과거 우리가 익숙하게 알았던 클린턴 시대, 오바마 시대, 바이든 시대에 또 조지 W 부시 시대의 미국이 아닙니다. 그죠? 미국이 완전히 국내적으로도 거의 혁명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 혁명을 레짐 체인지 뭐 이런 걸 하죠. 그죠? 앙시앙 레짐 이런 걸 하는데 지금 앙시앙 레짐이 끝나고 새로운 레짐을 미국 안에서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에는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이 있는데요.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미국이 본질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그럼 왜 달라지고 있느냐? 미국이 멀쩡한 나라가 왜 달라지고 있어요? 미국이 세계 패권을 갖고 있는데 왜 스스로를 자기 파괴를 하죠? 자기 학대를 하죠?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미국은 현재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10년 전에 18조 달러에 든 미국의 국가 부채, 내셔널 데트가 지금 현재 2025년 2월에는 36조 3천억 달러가 넘었어요. 10년 만에 2배가 넘었어요. 그로 인해서 하루에 내는 이자가 30억 달러가 되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에만 1조 달러 넘는 돈을 그 국가 부채 갚는 데 쓴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렇게 허약한 나라가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1990년대 그 막강한 그 탈냉전 시대에 미국의 그 유일한 슈퍼파워, 미국이 너무너무 잘 살고 강한데 미국은 돈도 막 달러 찍어내는데 이래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이 힘들어할 때 미국을 도와줄 수 있다면 그게 최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일론 머스크 작년에 뭐 카말라 해리스와 트럼프가 박빙이다 했을 때 머스크 어떻게 했습니까? 과감하게 트럼프의 풀 배팅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물론 도찌의 수장으로서도 활동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나라의 운명을 도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과감한 우리의 선택도 언젠가는 해야 될 것이다. 아마 그것이 저는 올해 안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트럼프 시대
그리고 트럼프 이기를 잘 맞이해야겠다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트럼프는 미치광이나 또라이는 아니다. 그러나 그럼 뭐냐? 뭐 저의 가까운 친구인 우리 서울대 국제대학원 이근 교수하고 제가 얘기를 해보면 현타주의다. 현타가 뭡니까? 그죠? 현실 자각 타임. 그죠? 미국이 처해 있는 현실을 누구보다도 냉정하고 실질적으로 아는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뭐 자유무역 질서 빼고 뭐 이렇게 다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자유무역 질서도 유지를 하되 또 자유민주주의 국제진영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데 단 그 방법이 좀 더 공정해야 된다. 미국만 모든 걸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가 있는 나라들이 같이 분담을 해야 된다. 코스트 쉐어링, 프로피트만 쉐어링하는 게 아니고 코스트 쉐어링, 버든 쉐어링을 하자고 공정하게 하자고 주장하는 게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트럼프가 계속 세게 때립니다. 관세도 더 높일 거고 말폭탄도 내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트럼프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거짓말을 한다, 숫자 또 틀렸다 그래서 백날 우리가 조롱하고 손가락질 해봤자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점을 좀 깨닫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미국의 경제 상황 이런 것이 매우 힘듭니다. 사실은 문화적인 상황도 안 좋고 정치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이 이른바 헤지펀드의 대가 레이 달리오 저하고 같은 달자가 있긴 합니다만 미국이 이렇게 가다가는 파산할 것이다. 조만간 뭐 일론 머스크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레이 달리오도 미국 경제의 위기, 이 국가 부채에 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사실은 방위비 분담금도 높이라 이렇게 하는 것도 국가 부채의 문제와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뭐 한국이 잘 되고 우리 한국 우선주의에 빠져 있는 게 당연합니다만은 이 미국이 어렵고 이런 것을 상황을 잘 알고 왜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할까? 뭐 트럼프를 무조건 이해하자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걸 상대방을 알고 우리도 알아야 우리도 미국과의 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피지기 백전불태. 그러면 우리도 미국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미국을 감성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차분하게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기업도 발전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4년도 더욱 제대로 또 성장하고 뻗어가고 또 융성한 4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